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약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점점 청약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비티입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최근에 청약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거의 올 초부터 6개월 동안 분양권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도 전국에 있는 분양시장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2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면요,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달이 나는 곳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주변 시세 대비 고분양가가 많고 입지가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계속 미달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분양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완판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대구에 분양을 했던 범호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있어요. 거의 후분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33평 기준으로 거의 한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2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대구의 시장이요,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매매 전세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이게 이 정도의 2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양가가 또 그렇게 저렴하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도 아직까지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어요. 여기 부산의 남구에 대연 DIL이라는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2자리 이상 경쟁률이 나오면서 완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도시의 흐름이 좋을 때 이렇게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잘 나오고 이런 형태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확실히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했을 때는 완판이 나고, 아니면 정말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 완판이 나고, 이 2가지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요즘에 만약에 신규 분양하는 단지를 본다 했을 때는 이 적정 분양가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적정 분양가를 비교하는 것들을 과제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하면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적정 분양가를 비교한다 했을 때는 딱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만 비교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주변에는 다 구축 아파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축만 있는 데서 갑자기 새 아파트가 다 분양을 한 거죠. 그 구축 아파트하고만 가격 비교를 하면 제대로 가격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구축은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비싼 게 맞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신규 분양 단지보다 입지가 더 좋은 곳들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천안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천안 롯데캐슬이라는 요 아파트인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33평이 가격이 4억 지금 5천, 6천 정도예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사실 이게 되게 비싼가 저렴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보면 신축 아파트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33평 기준으로 4억 후반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죠. 아, 이게 비싼가 저렴한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보다 급지를 더 높여서 거기에 있는 기축 아파트랑 비교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입지를 더 높인다고 하면 천안에서는 성성지구에 있는 기축 아파트들과 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성성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분양할 당시에는 30평대가 3억 초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가격이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면 지금 요 천안에 있는 그 두정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가격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아니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성성지구에 있는 기축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이 더 낫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상품성이 더 새 거라고 해서 얘를 사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청약 경쟁률을 보더라도 이게 경쟁률이 잘 나오지 않았고, 현재 지금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더라도 마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적정 분양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즘의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처음에는 고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더 비싸게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해버리면요, 상대적으로 여기를 더 저렴하게 판단을 하고 남아있던 잔여 세대가 되게 빨리 소진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수원이었어요. 수원에 매교역 펠루시드라고 매교역 쪽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어요.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한 9억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이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비싸다고 미달이 났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영통역 쪽에 영통역 자이라는 단지가 분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통역 인근은요, 학군도 좋고요, 학원가도 밀집이 되어 있고요, 상권도 좋아요. 입지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여기가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상권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 이게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자이라는 브랜드의 그런 아파트가 딱 들어온 거죠. 근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30평대가 10억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부 미달이 있었지만 이게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이게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게 10억인데 됐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9억이 저렴하네? 그러면서 매교역 팰리스드에 남아있던 물량이 거의 급격하게 소진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영향을 줬던 요인이, 요즘에는 이렇게 미달이 나면요, 원래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10%잖아요. 근데 이걸 5%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가 10억이라 했을 때 이게 10%면 1억이 들어가는데 5%면 5천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서 용인에서 분양을 했던 영통역 프라시엘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얘도 원래 미달이 났었는데 영통역 자이가 분양을 하면서 그 여파로 얘도 빠르게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양 시장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분양했을 당시에는 미달이 났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단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단지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분양가로 갈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분양을 계속적으로 그 가격에 해버리면 그 이전에 했던 애들은 더 이상 고분양가가 아닌 거죠. 지금은 이게 미달이 났고 아니면 그런 애들이 마피가 나서 힘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단지에 비해서 얘가 입지가 더 괜찮고 얘가 저렴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걸 먼저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분양 시장이 저는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적정 가격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적정 가격을 비교할 때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입지예요. 내가 그 도시의 입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도시에서는 어디가 지금 제일 좋은 곳이지, 그 다음 어디지, 그 다음 어디지, 그걸 대략적으로 알면 일단 그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 괜찮을까? 아니면 여기보다 입지를 더 높였을 때 거기에 있는 기축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사는 게 좋을까? 여기에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을 넓혀야 돼요. 이걸 이 도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요, 확실히 명확해집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주변에 있는 아파트만 보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약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점점 청약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니면 기존에 먼저 분양했던 분양권 이런 것들도 잘 찾으시면 정말 보석 같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